나는 결혼식 장소의 중앙 무대에 서 있었다. 하객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내 언니 지은이가 마이크를 쥐고 웃으며 말했다. 오늘 내 동생이 여기서 울지 않을까 봐 걱정했어. 그런데 보니 아직도 그놈 생각에 눈물이 고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울려 퍼졌고 청중들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아들 민준이가 내 손을 꽉 쥐고 앞으로 나섰다. 엄마, 말해. 아빠가 한 거 다 말해. 그의 작은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언니의 미소가 얼어붙었고 신랑인 태호가 창백해졌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날 나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나 자신을 위해 복수를 시작했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에서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메이크업을 고쳤다. 32살, 이 나이에 결혼식에 혼자 가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 하지만 지은이 언니의 결혼식이었다. 우리 가족의 유일한 성공 사례라고들 했지? 언니는 항상 빛났다. 대학 시절부터 모델 같은 외모로 남자들의 시선을 끌었고 이제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승승장구. 반면 나는 평범한 카페 알바생 출신의 싱글맘이 된 지 10년.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가족들은 나를 비웃었다. 누구 애냐? 태호가 아니야. 그 이름 태호. 언니의 신랑이자 내 인생을 망친 남자. 태호와 나는 대학생 때 만났다. 서울대 경제학과. 그는 재벌 2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집안 출신의 야심만 만점인 녀석이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랬다. 그는 나를 영원한 파트너라고 불렀고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졸업 직전 태호는 사라졌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그의 친구들은 태호가 해외로 갔대라고만 했다. 그 후로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민준이, 태호의 아들. 나는 혼자 키웠다. 가족들은 나를 탓했다. 너 때문에 태호가 도망쳤어. 특히 언니 지은이. 그녀는 항상 나를 깔봤다. 넌 왜 그렇게 약해? 나처럼 강해져야지. 하지만 그 강함 뒤에 숨겨진 게 뭔지 나는 그때는 몰랐다. 결혼식 초대장이 왔을 때 나는 갈까 말까 고민했다. 민준이가 엄마, 가자. 언니 결혼식 재미있을 거야 라고 해서 왔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 하객들은 모두 화려했다. 언니의 지인들, 태호의 사업 파트너들. 태호를 본 순간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는 변함없었다. 여전한 미소, 여전한 눈빛. 하지만 그의 옆에 서 있는 언니? 내 언니. 그들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모욕이었다. 의식이 시작되기 전 언니가 나를 불렀다. 드레싱 룸에서. 수연아, 오늘 내가 축사해줄래? 내가 태호 오빠랑 예전엔 친했으니까 그녀의 눈빛은 장난기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나 안 할게. 그녀는 웃었다. 아, 그래? 그럼 재미없네? 하객들한테 내 이야기 좀 해줄까? 태호 오빠랑 내가. 그랬던 거, 그 말에 나는 떨렸다. 어떻게 알았지? 태호가 말한 건가? 아니, 언니는 항상 내 약점을 쥐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언니, 나를 그림자로 만든 언니. 의식이 끝난 후, 리셉션 타임. 언니가 무대에 올라 축하 연설을 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에 대한 조롱이 숨어 있었다. 내 동생 수연이는 항상 로맨틱했어. 대학 때 태호 오빠랑 데이트하던 거 아직도 생생해. 그런데 이제 보니 태호 오빠는 나한테 왔네? 하하, 인생이란 게. 하객들이 웃었다. 누군가는 드라마네라고 속삭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민준이가 내 팔을 잡았다. 엄마, 왜 울어? 그의 눈이 커졌다. 그 순간 무언가 터졌다.
민준이가 무대로 달려갔다. 엄마. 언니가 왜 그래?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홀이 조용해졌다. 언니의 미소가 굳었다. 태호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민준이가 소리쳤다. 아빠는 나를 버렸어. 그리고 언니, 너도 알면서 왜, 아빠. 그 단어가 터지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다. 나는 민준이를 안으려 했지만 그는 놓치지 않았다. 엄마가 말했어. 아빠가 언니랑 바람 피워서 도망쳤대. 그리고 아빠가 회사 돈 훔쳤대.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니가 마이크를 떨어뜨렸다. 그것이 폭로의 시작이었다. 나는 민준이를 끌어안고 무대로 올라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여러분.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날 나는 복수의 첫걸음을 뗐다. 언니의 완벽한 결혼식이 내 아픔의 무대가 됐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나조차 몰랐다. 태호가 정말로 돈을 훔쳤을까? 아니면 그건 언니의 죄였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민준이를 데리고 호텔을 빠져나오며 나는 태호의 눈빛을 떠올렸다. 공포와 후회. 그는 나에게 연락할 터였다. 그리고 언니도. 하지만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태호가 남긴 마지막 편지. 수연아, 미안해. 지은이가. 그녀가 강요했어. 그 편지 속 비밀이 모든 것을 바꿀 열쇠였다. 그날 밤 전화가 울렸다. 태호였다. 수연아, 제발 만나자. 오해야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오해. 10년의 오해를 이제야 풀자고? 태호 씨, 당신 결혼식 날에 만나요? 민준이가 기다리던 아빠를 그는 침묵했다. 민준이, 내 아들이야? 당신이 버린 아들이죠.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복수.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무너뜨린 대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학교에 간 후 나는 언니의 회사로 갔다. 삼성전자 본사 근처, 지은이의 사무실. 그녀는 마케팅 팀장으로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 스타덤에 올랐다. 로비에서 기다리며 나는 옛날 사진을 봤다. 우리 세 자매다니, 언니와 나,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막내.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언니가 가족의 버팀목이 됐다. 하지만 그 버팀목은 나를 짓누르는 기둥이었다. 수연아, 너는 왜 항상 실패해? 나처럼 해라. 그녀의 말은 항상 칼날 같았다. 지은이가 나왔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여전한 미모. 수연아, 어제 일은. 미안해. 장난이었어. 그녀의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언니, 태호가 왜 나를 버렸어? 당신이 강요한 거지.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야? 태호 오빠는 나를 사랑해. 너는 그냥 착각이었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이가 말한 거, 회사 돈 그게 뭐야?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애가. 어떻게 알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비밀이 있었다. 태호가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게 아니라 지은이가 한 짓이었다. 우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강남의 번화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지은이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수연아, 10년 전 일로 왜 그래? 이제 새 삶을 시작했잖아. 나는 웃었다. 새 삶. 당신이 내 삶을 빼앗았어. 태호는 내 남자였고 민준이는 당신이 빼앗은 가족의 일부야.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태호 오빠는 야심이 컸어. 나랑 결혼하면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다고. 너는.
그냥 평범했으니까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평범. 그게 죄인가? 하지만 지은이는 더 깊은 비밀을 털어놨다. 회사의 프로젝트, 그 돈은 내가 썼어. 태호 오빠가 도와줬지? 해외 지사로 보낸 돈, 일부를 빼돌렸어. 5억 그게 들통나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기인가, 진심인가? 나는 알 수 없었다. 언니, 왜 나한테 말해? 복수하려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도와줘. 내가 민준이 엄마잖아. 태호 오빠랑 나, 우리 셋이서 가족이 될 수 있어. 그 제안은 충격이었다. 민준이를 이용한 협박.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니, 당신은 항상 이렇게 해. 나를 이용하고 버리고 문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민준이 데리고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태호는 민준이를 보자마자 무릎 꿇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해. 민준이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말했어? 아빠는 나쁜 사람이래. 이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연아, 진짜야. 지은이가. 그녀가 모든 걸 꾸몄어. 나를 강요한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증거야. 지은이가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 나도 동참했지만 그녀가 주도했어. 나는 USB를 받았다. 왜 이제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어. 지은이는. 그녀는 내 부모님 사고도.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사고. 15년 전 부모님의 교통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태호의 폭로는 시작이었다. 그는 말했다. 지은이가 운전하던 차를. 일부러.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새 USB를 봤다. 엑셀 파일,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지은이가 주도한 횡령. 5억 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으로 산 아파트. 우리 가족의 유산을 훔친 돈. 다음 날 나는 기자에게 익명으로 자료를 보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복수는 더 깊어야 했다. 언니의 비밀을 파헤치며 나는 내 과거도 직면했다. 민준이가 전마, 아빠 믿어?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믿음이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횡령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언니의 회사에서. 지은이는 당황했다. 나에게 전화가 왔다. 수연아, 내가 한 거지?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언니, 당신이 시작했어. 10년 전부터. 그녀는 울었다. 도와줘. 태호 오빠도 내 편이잖아. 우리 셋으로 다시 그 제안. 나는 웃었다. 태호는 이제 내 편이 아니야. 그는 당신을 증오해. 거짓말이었다. 태호는 아직도 지은이에게 끌려 있었다. 어제 공원에서 그는 지은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약함이 싫었다. 나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태호와 다시 만났다. 이번엔 그의 사무실. 중소 IT 회사 CEO. 지은이 덕에 성장한 곳. 수연아, 지은이를 고발하면 나도 끝이야. 그는 애원했다. 나는 USB를 테이블에 놓았다. 그럼 증언해. 언니가 부모님 사고를 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증거 없어. 지은이가 술 취해서 운전한 거 우연이었어. 하지만 그녀는 항상 조종해. 태호의 이야기였다. 10년 전 지은이는 태호를 유혹했다. 수연이는 약해. 나랑 결혼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태호는 넘어갔다. 민준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지은이는 쟤를 때려 라고까지 했다. 태호는 거부했고 그래서 지은이는 그를 협박했다. 회사 돈으로. 하지만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부모님 사고. 태호는 말했다. 지은이가 술 마시고 운전했어. 부모님 차를 들이받았지? 그녀는 부연이라고 했지만 그날 그녀는 화가 나 있었어. 너 때문에. 부모님 사랑을 너한테 빼앗겼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언니가. 내 언니가 살인자?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사고 기록을 검색했다. 경찰 보고서, 목격자 증언. 운전자 여성, 과음 상태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은이의 나이와 맞았다. 그날 밤 지은이가 집에 왔다. 민준이가 문을 열었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조카, 언니가 선물 가져왔어. 하지만 민준이는 문을 닫으려 했다. 엄마가 안 오라고 했어. 지은이는 강제로 들어왔다. 수연아, 이게 다야? 내가 날 파괴하려 해. 그녀의 눈은 미쳤다. 나는 차를 끓였다. 언니, 앉아. 이야기하자. 우리는 주방 테이블에 앉았다. 민준이는 방에 숨었다. 지은이는 울었다. 나도 고통스러웠어. 부모님은 항상 너를 사랑하셨어. 막내가 죽었을 때도 너를 위로하셨어. 나는 버림받았어. 그녀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막내 동생의 죽음, 20년 전 질병으로. 하지만 지은이는 내 탓이라고 했다. 내가 약 사서 먹였어. 잘못된 약. 그 폭로는 나를 흔들었다. 언니는 미쳤다. 아니, 그녀는 항상 미쳐 있었다. 가족의 어둠을 홀로 짊어진 왜곡된 사랑. 수연아, 나랑 같이 해. 태호를 버리고 민준이를 데리고. 우리 둘이서 새 가족.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차갑고 끈적였다. 나는 뿌리쳤다. 언니, 당신은 병들었어. 그녀는 웃었다. 병. 너도 그래? 복수하려는 너, 나랑 똑같아. 그 후, 나는 경찰에 갔다. 익명 신고. 횡령 증거를 제출했다. 지은이와 태호. 하지만 태호를 보호하려고 그의 몫을 줄였다. 복수는 선택적이었다. 태호에게 전화했다. 당신은 살려줄게. 하지만 언니를 배신해. 그는 동의했다. 수연아, 사랑해. 여전해. 그 말에 구역질이 났다. 소문은 커졌다. 언니의 결혼식이 취소됐다. 하객들의 비난. 그 집안, 드라마 같아. 나는 민준이와 함께 TV를 봤다. 뉴스에서 지은이의 얼굴이 나왔다. 마케팅 팀장, 횡령 혐의.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언니 아파.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응, 아파. 하지만 우리는 자유야. 하지만 자유는 아니었다. 지은이가 다시 왔다. 이번엔 칼을 들고. 수연아, 내가 원하는 게 이거지. 그녀의 눈은 광기. 나는 민준이를 보호하며 문을 잠갔다. 복수의 대가는 또 다른 어둠이었다. 경찰이 왔다. 지은이를 데려갔다. 그녀는 소리쳤다. 수연아. 배신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민준이는 울었다. 엄마, 언니 잡아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엄마가 지킬게. 태호는 전화로 잘했어 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기뻐 보이지 않았다. 수연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까? 나는 웃었다. 태호, 당신은 아직도 모르네.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횡령은 지은이 주도. 태호는 공모자지만 강요당한 피해자. 부모님 사고. 지은이가 운전한 건 사실. 술에 취해 분노에 차서.
수연이가 부모님 사랑받는 게 싫었어. 그녀의 진술서. 나는 읽으며 울었다. 언니의 사랑은 독이었다. 왜 나를 미워했지? 어린 시절, 나는 그녀의 그림자였다. 학교 성적, 남자친구, 모든 걸 그녀가 가졌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더 아꼈다. 수연이는 약하니까 그 약함이 그녀를 미치게 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재벌가 아닌 평범한 가족의 비극, 아니, 우리는 평범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감옥행. 7년형 예태호는 집행유예. 그는 나에게 왔다. 무릎 꿇고. 민준이를 봐줘. 아들로 받아줘. 민준이는 아빠 싫어라고 했지만 나는 허락했다. 한 번의 복수의 일부였다. 태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매일 민준이를 데리러 오게 하고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지은이의 편지. 감옥에서. 수연아, 모든 게 거짓이야. 태호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횡령. 그의 아이디어. 사고. 우연. 그리고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DNA 테스트. 불가능. 태호와의 관계는 확실했지만 지은이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그녀의 편지는 증거를 첨부했다. 태호의 이메일. 지은아, 수연을 버리게 해. 돈으로 이 태호가 주도자였다. 나는 분노했다. 태호를 불렀다. 진실이 뭐야? 그는 부정했다. 지은이가 미쳤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도망쳤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누구를 위한가? 나. 민준이. 아니면 잃어버린 가족. 태호가 쫓아왔다. 수연아, 사랑해. 지은이가 거짓말해. 우리는 싸웠다. 당신이 언니를 이용했어? 나를. 그는 고백했다. 맞아. 야심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제 후회해. 그의 눈물은 진짜 같았다. 나는 총을 들었다. 아니, 비유. 내 마음속 총알. 가, 영원히. 하지만 민준이가 자빠 데려와 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했다. 용서. 아니, 공생. 태호를 용서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 지은이는 감옥에서 옷을 터. 그녀의 복수. 제주도의 파도 소리가 내 마음을 씻어주지 못했다. 태호는 매일 왔다. 꽃, 선물, 사과. 민준이는 서서히 녹았다. 엄마, 아빠 재미있어. 나는 지켜봤다. 복수의 끝은 평범함인가? 뉴스에서 지은이의 소식. 감옥 내 자살 시도. 그녀는 살고 싶지 않았다. 나 때문에. 아니, 그녀의 죄 때문에.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재판날 예 지은이를 봤다. 쇠창살 너머 여전한 미모지만 눈은 텅 비었다. 수연아,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미소는 슬펐다. 재판에서 태호의 증언. 지은이가 주도 오.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내 증언은 없음. 왜? 민준이를 위해. 가족을 파괴할 수 없었다. 재판 후 지은이가 말했다. 수연아, 트위스트야. 민준이는 태호와 내 아들이야. 내가 임신한 척한 거? DNA 결과가 나왔다. 태호와 지은이의 유전자. 나는 무너졌다. 10년의 거짓. 나는 민준이를 임신하지 않았다. 지은이가 애를 낳고 나에게 떠넘겼다. 너를 미워해서. 하지만 사랑해서. 그녀의 사랑은 왜곡. 태호는 알았다. 미안해, 수연아. 나는 민준이를 안았다. 엄마야. 영원히 우복수는 끝났다. 아니, 시작. 나는 지은이를 용서했다. 감옥에서 편지. 언니, 살아.
나처럼 유태호는 떠났다. 민준이와 나는 새 삶 하지만 독자 여러분, 누가 옳았을까? 언니의 광기, 태호의 야심, 내 복수. 아니면 사랑의 이름으로 한 죄? 서울의 겨울, 나는 한강 다리를 걷는다. 바람이 차갑다. 하지만 자유롭다. 복수는 때론 용서다. 또는 영원한 어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